안녕하세요 해밀 여러분, H채널의 한창훈입니다. 반갑습니다. 2020년 2월 18일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댓글로 좋은 의견과 질문, 정보 공유해주신 분들에게 감사 말씀드리고, 오늘 순서는 먼저 이제 관련된 기사 올려주셔서 그 부분 같이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금 차트, 비트코인 차트, 비트 도미넌스, 알트 도미넌스 차트, 그리고 알트코인은 XRP, 달러 차트랑 BTC 차트 이렇게 이제 보고 Q&A 몇 분만 보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탱크야 님이 올려주신 기사인데요. 드디어 카카오톡 지갑 서비스 클립이 출시를 하나 봅니다. 카톡 설정에 전체 서비스 누르면 클립이라고 나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고, 일단 올려주신 링크는 들어가시면 이 클립월렛.com 이라는 링크를 이제 걸어주셨고, 이게 이제 그 카카오톡 안에서도 이 화면을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클립이란 이 암호화폐 지갑을 사용할 수 있다. 내용을 좀 몇 가지만 여기서 읽어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안전하게 보관을 하고 그 다음에 빠르게 돈을 보내고, 그리고 쉽게 복잡한 준비 없이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디지털 자산이 쌓인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디지털 자산을 주고받을 수 있고, 그리고 카카오의 블록체인 클레이튼이 보장하는 안전한 디지털 자산 관리를 뭐 경험해 보세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관련된 이제 기사가 하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오늘 나오는 기사고, 올 상반기 카카오톡으로 암호화폐 주고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작년 2019년도는 기관 투자자들이 이 시장에 이제 들어오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세팅을 한 해라고 하면, 올해는 기관 투자자들이 이걸 이제 대중화시키는 해가 될 거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이제 카카오에서 이 암호화폐 지갑 클립을 서비스를 이제 시행하면서 대중화가 되는 한 해가 저는 될 거라고 봅니다. 어, 내용을 잠깐 읽어보면, 한재선 그라운드엑스 대표는 18일 넥스트 인터넷을 향한 그라운드엑스의 항해를 시작하며 라는 글을 통해 사용자의 디지털 자산을 쉽고 편리하게 관리해주는 개인 디지털 지갑 서비스인 클립은 올 상반기부터 카카오톡을 통해 손쉽게 접속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블록체인 서비스를 이용할 때 필요한 개인 열쇠 관리도 클립이 대신하기 때문에 블록체인 지식 없이도 쉽게 사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지금 이제 우리가 사용하는 이 암호화폐 같은 경우에는 뭐 개인 키 관리라든가 이런 게 이제 어려움이 있어서 좀 나이 드신 분들, 이런 분들이 접근하기에 좀 어렵고, 또 젊은 사람들도 이런데 약간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다루는데 불편함을 느끼는데, 이제 이런 부분이 지금 우리가 그냥 카카오톡 다루는 그 정도 수준의 어떻게 보면 형태로 이제 바뀌게 된다. 그래서 대중화가 되는데 저는 이제 충분히 기여를 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나는 암호화폐 관심 없다, 안 쓸 거다, 이렇게 해도 결국에 저는 이제 암호화폐를 사용할 수밖에 없게 된다라고 이제 보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아까 이제 잠깐 이야기 나왔던 것처럼 그 여기 이제 보시면 이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이 이지라는 부분에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디지털 자산이 쌓입니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데, 여기 기사에도 이제 비슷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다양한 디지털 자산을 클립을 통해 모으고 소비할 수 있다고 설명을 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카카오톡에서 하는 여러 가지 활동들,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 이제 암호화폐로서 내 자산으로 다시 바뀌게 되고, 이거를 이제 받으려면 결국에 지갑이 있어야지 받는데, 그러면 다른 부분을 뭐 앱을 설치하는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냥 그 카카오톡 플랫폼 안에 이미 그 지갑이 설치가 되어 있고, 제가 동의만 누르는 순간 제 지갑이 생성되면서 그 지갑 안으로 암호화폐가 들어오게 된다. 그리고 제가 이제 카카오톡을 우리가 이제 사용을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암호화폐는 자연스럽게 이제 어떻게 보면 발생이 될 거고요. 그 발생된 암호화폐를 받을 거냐 안 받을 거냐, 당연히 이제 받는다고 하겠죠. 돈이기 때문에 받는다고 할 것이고, 그렇게 됐을 때 지금 카카오톡을 우리나라 뭐 국민들 대부분이 이제 사용한다라고 하면, 결국에 우리나라 국민 대다수가 이제 암호화폐 지갑이 바로 이제 생성이 되고, 그리고 머지않은 시간에 바로 거의 대부분 국민들이 암호화폐를 사용하는 그런 날이 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기사라고 이제 보고 있고, 다음 기사는 문재인 대통령 비상경제시국 선포, 전례 따지지 말고 모든 수단을 동원해라, 이런 이제 기사인데요. 타이틀이 지금 어떻게 보면 그 코로나 19 때문에 이런 이제 비상경제시국 선포가 됐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오전에 어떤 전화를 받았냐면, 거의 이제 평상시 전화를 이제 안 하는 분인데, 오늘 아침에 이제 오전에 전화를 해서 저한테 이제 물어보신 내용이 뭐냐면, 주식을 사고 싶은데 어떤 주식을 사면 좋을지 좀 추천을 해달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게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예전에 2017년도 제가 이제 암호화폐 그 17년 끝에 불장 끝자락에 그때도 똑같이 거의 뭐 몇 년 동안 전화 안 하시던 연락 안 하시던 분이 전화가 와서 암호화폐 사고 싶은데 어떤 걸 사야 되냐 이런 이야기를 했다라고 했고 그때가 결국에 거의 그때부터 한 달 안에 어떻게 보면 바로 이제 시장이 하락하는 폭락을 하는 그런 현상이 나왔다라고 했습니다. 반대로 하락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거 나 들고 있는데 암호화폐 이거 팔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했을 때가 거의 끝자락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평상시 전화 잘 안 하던 분들이 걱정이 돼서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가 거의 이제 끝자락이었다. 그러면 그렇게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 지금 주식을 뭘 사야 될지 저한테 평상시 이제 연락 안 하시던 분이 이렇게 이제 연락이 왔다라는 거는 주식시장이 거의 끝자락에 있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되도록이면 주식 투자는 안 하는 게 저는 좋아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식시장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이제 올라가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뭐 코스피는 물론 다우라든가 뭐 나스닥보다는 뭐 덜 오르긴 했지만 그래도 빠지지 않고 뭐 2200 언저리에서 이제 유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뭘 의미할까 생각해 보면 지금 실제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이야기한 것처럼 비상 경제 시국을 선포를 했어요. 그러니까 경제 상황은 실질적인 경제 상황은 굉장히 좋지 않은데 주식장은 그렇지 않고 올라가거나 아니면 어느 정도 고가에 있는 고가를 유지해주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거는 하나는 가짜다, 하나는 거짓이다라고 이제 보고 있고 결국에 그 실질적인 경제 상황이 좋지 않은 이 부분을 주식시장도 저는 따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더 또 생각난 부분이 뭐였냐면 이 비상경제시국 선포 이걸 보면서 지난번에 하나 제가 이제 이미지를 보여드린 게 있잖아요. 오늘 준비를 안 했는데 그 이미지 속에서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국가 비상사태 선포. 그 다음에 Q가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 손에 XRP가 들어있는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또 이제 그것과 연관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잠깐 해봤습니다. 이렇게 보고 다음으로 이제 또 올려주신 기사인데 이거는 이제 코인 참수님이 올려주신 기사예요. 코로나 지역사회 감염이 발생해서 대구분들은 패닉에 빠졌을 테고 지역 경제는 안 봐도 뻔한 상황이 벌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공포의 서막입니다. 대구분들 힘내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제 이렇게 하고 나서 또 지금 아까 제가 뉴스를 보니까 15명의 확진자가 대구에서 이제 나왔다고 합니다. 대구분들 힘내시기 바라고 국내 금융권도 0%대 예금이 시작이 되었네요. 실질적으로는 마이너스 금리라고 합니다. 갈 곳 잃은 돈들은 은행에 수수료를 주고 보관을 해야 하는 시대가 오려나 봅니다. 빠른 시일 내에 암호시장이 제도권 편입으로 금융상품이 되길 바라봅니다. 이렇게 올려주셨고 지금 보시면 기사가 이제 이 기사인데요. 예적금의 배신, 돈 맡기고 보관료 내는 날 오나. 뭐 아직까지 보관료를 내는 수준은 아니지만 실질적인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률을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 지금 이 정도, 뭐 금리 2% 넘는 상품이 전체 1.4%밖에 안 된대요. 그러면 2천만 원 1년 맡겨도 이자가 15만 원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거의 뭐 마이너스나 마찬가지다. 오히려 돈을 내가 주고 은행에 돈을 맡기는 거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미 이제 유럽 같은 경우는 돈을 내고 보관료를 내고 어떻게 보면 은행에 돈을 맡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뭐 1억 원을 맡겼다라고 하면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돈을 찾을 때는 1억 원을 찾는 게 아니라 뭐 9,950만 원만 찾는다거나 이런 식의 되는 경우도 있고 오히려 돈을 빌렸을 때 집을 사기 위해서 물론 이제 특수한 경우이긴 하지만 집을 사기 위해서 돈을 빌렸을 때 나중에 빚을 갚을 때 빌린 금액보다 적은 돈을 갚는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결국에 이제 마이너스 금리라는 얘기인데 이런 날이 이제 우리나라에도 적용이 될 수 있다. 그러면 결국 법정화폐 가치가 그만큼 메리트가 없는 거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런 부분에서 아까 이제 봤던 카카오톡 클립 출시가 되고 결국 사람들이 야 이거 그냥 법정화폐 갖고 있는 것보다 차라리 암호화폐 어차피 이제 암호화폐 지갑도 있으니까 암호화폐를 내가 직접 구매해서 암호화폐를 사서 갖고 있는 게 낫겠다 라고 이제 인식이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이제 암호화폐 시장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훨씬 저는 많아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좋은 기사 올려주셔서 같이 봤고요. 다음으로 그러면 차트로 들어가서 금 차트부터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 차트가 어제 이제 의미 있는 흐름이 나왔어요. 일단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온스당 1604달러로 이제 올라와 있습니다. 삼각 수렴을 돌파를 했고 제가 어제 1590달러 온스당 1590달러를 넘어가게 되면 그때는 방향성은 이제 상방으로 정해지는 거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렸고 물론 뭐 일단 돌파가 됐지만 바로 여기서 상승할 수도 있는 거고요. 아니면 이와 같이 이렇게 한번 돌파 후에 눌러주고 시간을 좀 더 보내고 그러니까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여기서 좀 더 시간을 보내고
상승해 줄 것이고, 지금 이제 바로 올라가줘도 된다라고 하면 여기서 바로 이제 상승해 줄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일단은 돌파가 됐기 때문에 방향성은 상방으로 정해졌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으로 이제 비트코인 차트 이제 보겠습니다. 비트코인 현재 이제 1166달러로 어제 이제 봉 마감이 보시는 것처럼 제가 이 수평선 박스의 중심 1200달러까지 딱 붙이고 이제 끝이 났어요. 그래서 하루 21이평선 이탈한 다음에 하루 21이평선 이탈하고 바로 이제 그 다음날 21이평선 위로 이렇게 양봉 만들어주면서 돌려 세워서 이제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제 50일과 200일 이제 골든 크로스도 났었어요. 제가 지금 이제 이 위치가 뭐 지금 21이평선의 각도만 유지를 해준다라고 하면, 상승 각도만, 상승 방향성만 유지가 된다라고 하면 계속해서 이제 상승 관점에서 봐야 된다 라고 이제 말씀드렸고, 지금 현재 21이평선 이탈된 상태에서 작년 4월 말처럼 이런 식으로 21이평선에 깨진 상태에서 이렇게 며칠 매달려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올라와서 저항 라인 돌파시키고 상승해 줄 수도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렸는데, 바로 이제 오늘 바로 이제 돌파해서 안착을 했습니다. 21이평선 위로 안착을 했고, 중요한 라인으로 보면 지금 지난번에 일단 이 1200달러 돌파가 됐는데, 중심은 돌파가 됐는데, 보시면 이 1360달러 윗꼬리는 달리긴 했는데 이 1370달러 60달러 이 라인에서 봉 마감이 다 끝났어요. 그래서 일봉 마감이 이 1370달러 위로 올라와서 일봉 마감이 되게 되면, 그때는 그 이후의 흐름은 이와 같이 이제 3파가 나오는 그런 모습으로 진행이 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이제 이 그림대로 차근차근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파동의 형태는 이때와 이제 동일하게 진행되진 않지만 결국에 가고자 하는 방향성은 이와 같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때보다 더 긍정적인 건 뭐냐면, 이때는 보시는 것처럼 장기 이평선이 이렇게 내려오고 있었어요. 내려오고 있었고, 지금은 장기 이평선이 이렇게 돌아서 나가는 흐름입니다, 상승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 아래로 내려오는 장기 이평선 돌파하고 상승 방향으로 턴한 이 장기 이평선까지 눌러주고 다시 상승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 상승이 어떻게 보면 본격적인 그 1파 상승이 되는 거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제 비트코인 차트 설명을 드렸고, 다음으로 이제 도미노스 차트 볼게요. 도미노스 이제 엊그저께 음봉 마감됐고, 어제는 보시는 것처럼 그냥 약간 도지 형태, 위아래 이제 꼬리가 달린 상태에서 약간의 양봉으로 마감이 됐는데, 여기서 계속해서 뭐 시간을 보내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제가 이제 어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이제 21이평선 가파르게 내려오고 있고, 21이평이 분명히 이제 저항으로 작용이 되고 있는 게 보여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361이평선 깨면서 추가적인 이제 하락 흐름이 나올 거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완전 역별되는 그런 과정으로 진행이 될 거라고 봅니다. 물론 어느 정도 이제 이격이 벌어지게 되면 다시 이격을 좁히는 그런 과정은 나올 건데, 여기서 이제 21이평이 361평선 이번 주에 이렇게 이제 데드크로스 만들어주면서 추가적인 하락 압력을 줄 거다. 그리고 이 추가적인 하락 압력을 주는, 도미넌스에서 하락 압력을 주는 것이 결국에 대형 알트코인들을 상승시키는 그런 역할을 해줄 거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알트코인 차트에서도 이제 그대로 나오고 있는데, 이 알트 도미넌스 차트입니다. 알트 도미넌스 차트 우리가 이제 크게 봤을 때 이렇게 이제 보는 부분을 제가 오늘 좀 확대를 했어요. 그래서 일단 현재 위치는 어디냐? 현재 위치는 2017년도로 봤을 때 이 자리에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이 자리. 그 이후의 흐름은 이렇게 크게 상승해 줄 수 있는 부분인데, 여기서 좀 이제 확대를 해서 볼게요. 아까처럼 확대를 해서 보시면 지금 이 초록색이 채널 4분의 1 라인입니다. 채널 4분의 1 라인이고, 채널 4분의 1 라인 오기 전에 한번 지금 이렇게 이 평행 채널 그린 라인에서 자리에서 이렇게 저항 맞고 떨어졌어요. 떨어졌는데 지금 떨어지고 양봉 나왔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양봉이 이때 이제 음봉, 이걸로 이제 대칭 형태로 보신다라고 하면 여기 이제 수직선을 그리면요,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이제 그 이후의 흐름은 어떻게 될 것이냐? 그 이후의 흐름은 이와 같은 형태로 이제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와 같이 올라와서 채널 4분의 1 터치하고 눌러주고 다시 추가 상승해주는, 추가 상승하고 4분의 1 라인 돌파하고 한번 뭐 눌러주고 갈 수도 있는 거고요. 이거는 바로 그냥 채널 중반까지 상승을 해줄 수도 있다. 물론 이제 대치 형태로 이제까지는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돌파 후에도 한번 눌러줄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채널 4분의 1 라인이 이 44 라인이고, 이 44가
비트 도미넌스로는 그 120주선이 지나가는 자리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한번 저항을 받을 건데, 이 자리가 대략 이제 예상되는 금액이 대형 알트코인으로 이야기했을 때 XRP는 뭐 한 600원 정도, 그 정도로 이제 보이고,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한 60만 원, 그리고 비트코인 캐시는 뭐 70에서 80만 원, 이 정도 자리가 됐을 때 이 알트 도미넌스가 한 43, 44 정도까지 올라와서 비파를 마무리하고 C파 조정, 비파 마무리하고 C파 조정 거칠 때 이런 식으로 한번 눌러주는 겁니다. 눌러주고 다시 상승해주는 그런 그림으로 이제 진행될 거라고 보고 있고, 그러면 지금 이제 이 20% 조정 나오면서 이와 같이 조정을 거쳤어요. 비트코인은 뭐 조정폭이 좀 적었고, 알트코인들 조정폭이 좀 많으면서 이런 식으로 이제 눌러줬고, 아마 이제 이번 조정, 그러니까 지난 주말에 이렇게 조정 받을 때 분명히 이제 스트레스 받고 견디기 힘든 분들이 계셨을 겁니다. 그러면 굳이 이제 이번 여기 돌파될 때 매도하기보다는 이번에 올라와서 채널 4분의 1 맞고 한번 한 차례 또 조정이 있을 것으로 이제 예상이 되니까, 이때는 어느 정도 내가 이번 하락 때 주말에 잠깐 그 20% 조정 때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성격이었다, 그리고 많이 받았다, 그리고 내가 투자하는 자금이 좀 급한 자금이고 여유 자금이 아니다라고 하면 자금 관리 차원에서도 일정 부분의 현금화를 저는 하는 것도 하나의 이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나는 내가 목표한 가격까지는 한 주도 팔 생각이 없다, 코인 하나도 팔 생각이 없다, 뭐 그러신 분들은 그렇게 그냥 쭉 들고 가셔도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거는 이제 본인이 그렇게 선택을 했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서 조정을 받는다라고 하더라도 그 부분은 이제 본인이 감당을 해야 되는 거겠죠. 이렇게 이제 알트 도미넌스 차트까지 봤고요. 다음으로 이제 오늘 알트코인은 이제 XRP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먼저 XRP 달러 차트 2017년도 3월달 차트를 먼저 이제 보시면, 아직까지 이 채널, 제가 채널에, 이 상승 채널에 하나의 또 이렇게 작은 채널을 좀 더 진한 영역으로 이렇게 이제 그려줬는데, 이 라인을 아직까지는 돌파를 못했어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상승 채널 안에 아직까지 갇혀 있다.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이제 이 361평선 어제, 그러니까 오늘 아침 봉 마감이 위에서 다시 이제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도 긍정적이라고 보고 있고, 지금 이제 올라오면서 21이평선이 361이평선을 골든 크로스를 만들어 줄 거예요. 이미 이제 201이평선은 골든 크로스가 만들어졌고, 지금 이제 이렇게 각도를 따라서 보면 적어도 뭐 한 2월 24일, 여기서 뭐 추가적으로 XRP가 빠지지 않는다라고 하면 2월 24일 뭐 이쯤에서 골든 크로스가 만들어질 겁니다. 물론 더 빨리 올라와 준다라고 하면 각도를 세우면서 24일보다 더 안쪽으로 골든 크로스를 만들어 줄 수도 있는 건데, 지금 보시면 그 2017년도 3월 달에 보시면요, 이때 이제 장기 이평선인 201 이평선과 361 이평선 골크 둘 다 만들어지고 나서, 이때는 이제 361 이평이 201 이평선보다 아래에 있었습니다. 이평선들이 다 모여 있었기 때문에 이제 좀 아래에 있었는데, 보시면 이렇게 장기 평선들 골든 크로스 다 만들어 준 다음에 이렇게 슈팅이 나왔어요. 슈팅이 나왔고, 그리고 이제 이 보시는 것처럼 201 이평선은 골크 나기 전에 이미 슈팅이 나오고 땡겨주면서 골든 크로스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로 이 지금 채널 안에 그린 이 작은 상승 채널, 이번에 저항 맞고 떨어진 이 자리도 마찬가지로 지금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24일 이전에 21이평선이 361이평선 골크를 만들어주면서 그러면서 돌파를 이 상승 채널을 돌파를 시켜줄 거다라고 보고 있고, 지금 현재 위치에서는 뭐 0.35달러가 될 거고요. 시간이 좀 뭐 딜레이가 된다고 하더라도 뭐 크게 가격 차이는 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0.35에서 0.36달러가 돌파가 되면, 그때는 지금 이제 갇혀 있는 이 상승 채널 이 돌파가 되면서 좀 이제 크게 상승하는 그런 모습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BTC 차트 볼게요. XRP BTC 차트 또 똑같이 2017년도 3월달과 비교해서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거는 이제 2017년도 3월달 그림이고, 3월달 그림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121선 121선 터치하고 안착하고, 그 다음에 바로 큰 상승이 나오면서 장기 평선 다 돌파시키고 안착한 이후에 그 다음에 이제 슈팅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때 이제 BTC 마켓 같은 경우는 이 장기 평선인 201 평선하고 이 361 평선을 동시에 돌파를 시켰어요. 거의 보시는 것처럼 이제 장대 항목 만들어주면서 한 번에 이제 돌파를 시켰기 때문에 지금도 저는 이제 동일한 패턴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간은 이때랑 다소 이제 차이가 날 수 있겠지만 전체적인 흐름은 동일한 패턴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한 단계 레벨업하고 쉬고요. 레벨업하고 쉬는데 보시면 이 레벨업하는 이 부분이 점점 커집니다. 보시는 것처럼 점점 이 그 폭 자체가 상승 폭 자체를 키우면서 올라가줘요. 그래서 장기평선 돌파될 때는 크게 이렇게 상승 폭 자체가 커지고 또 쉬어준다. 그래서 이 상승하고 쉬고 상승하고 쉬고 이 패턴이 계속 반복이 된다. 그리고 이 폭 자체가 상승폭을 키워가면서 지금 이제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데 현재도 동일합니다. 현재도 지금 보시면 지금 이제 이때 상승했던 부분 체크를 해 보시면 지금 여기서 처음 올라왔던 부분이 19%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이제 이번에는 뭐 22%, 23% 상승하고 이렇게 눌러줬습니다. 장기 평선까지 눌러줬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올라오는 부분은 이때 이 두 번의 상승보다 더 큰 폭으로 상승할 것이다. 2017년도 그림도 이제 그와 같이 계속해서 상승폭을 키워가면서 진행이 됐기 때문에 이때는 이제 뭐 하루에 이제 60% 상승 이렇게 나왔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그런 상승이 안 나왔어요. 안 나왔는데 이 300 내려오고 있는 361평선을 돌파를 시킬 때 그와 같은 이제 상승이 나와줄 거라고 보고 있고 지금 이제 201일평선과 121일평선 21일평선이 에너지를 모아서 한 번에 이제 돌파를 시켜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골든 크로스 만들어지는 아마 내일쯤 이제 골든 크로스가 만들어질 거라고 보는데 골든 크로스 만들어지면서 한 번에 좀 밀어내는 그런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그리고 또 이제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이렇게 BTC 마켓에서 한번 상승 흐름으로 접어들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21일평선 이렇게 큰 일파가 나오기 전까지는 21일평선 이때는 터치도 안 했어요. 이때는 터치도 안 하고 계속해서 이제 올라와줬는데 지금 이제 21일평선 눌러주면서 이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보다 약간 더 시간을 좀 딜레이 시키고 좀 더 끌어주는 그런 모습은 보이지만 결국에 같은 패턴으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21일평선 터치하고 이제 크게 움직여주는 모습이 나올 거라고 보고 이 흐름은 1파 나올 때까지 1파가 진행될 때까지는 21일평선을 깨지 않는 1파 나오고 2파 조정 줄 때 이때 이제 21일평선 한 번 깼어요. 그리고 다시 3파 상승을 했기 때문에 2파 조정 나오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21일평선 지지받으면서 올라와 줄 거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차트 설명까지 드리고 그러면 다음으로 이제 Q&A 들어가서 그럼 이제 Q&A로 들어가서 최진호님이 적어주신 내용부터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리플 예를 들어서 2019년 6월 고점을 찍거나 넘겼을 경우에 그 후 2019년 6월 고점을 못 찍은 이더리움을 매수해서 2019년 6월 고점 가격 보고 매도합니다. 이 작년 2019년 6월 고점 가격 찍는 과정이 알트 1파로 보는 건가요? 아니면 이더가 2019년 6월 고점 찍고 매도한 다음 다시 리플을 매수한다고 가정하면 리플 조정 중일 때 리플 조정 주고 올라갈 때 알트 1파로 보는 건가요? 비트 1파 마무리할 때 알트들 1파, 2파, 3파가 끝나는 시점이라고 했는데 이 끝나는 시점은 2017년 기준으로 어느 위치인지도 궁금합니다. 이렇게 질문해 주셨고 제가 이제 이거를 비트코인 차트랑 리플 차트에다가 그러면 리플 차트에다가 같이 이제 설명을 해 드릴게요. 일단 이 부분 헷갈리시는 것 같은데 보시면 제가 주봉으로 이제 보겠습니다. 주봉으로 보고요. 지금 2017년도에서 설명을 드릴 때 지금 이게 이제 1파라고 했습니다. 채널 중반까지 올라오는 게 1파, 그 다음에 조정, 채널 4분의 1까지 조정 주는 게 2파, 그 다음에 채널 4분의 3 라인까지 올라오는 게 3파, 4파 조정, 그 다음에 5파 상승.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제가 그 비트코인의 A파, B파, C파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은 뭐냐면, 지금 장기 평선, 주봉에서 120주선에 안착하는 게 B파랑 B파 상승이고 그 다음에 거기 안착해서 마무리가 되는 게 C파 조정이 끝나는 거다. XRP를 예를 든다라고 하면 지금 2017년도 좀 확대해서 보면요. 120주선이 여기입니다. 여기. 그래서 이 120주선 안착하고 돌파하고 안착한 이때가 이제 B파랑 C파를 마무리한 거예요. 그래서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B파랑 C파를 거의 뭐 한 6개월, 7개월에 걸쳐서 진행을 한 건데 알트코인들은 그 과정을 굉장히 축소시켜서 짧게 진행을 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비트코인 차트를 리플 차트에 같이 연결해서 잠깐 이제 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비교해서 이제 보시면요. 지금 현재 위치에서 이렇게 이제 볼게요. 이렇게 이제 보시면 비트코인이 지금 약간 차이점은 뭐냐면 비트코인 2016년도 우리가 이야기했던 그 A파, B파, C파가 2016년도에 나왔어요. 2016년도에 나왔고 이때는 이미 이제 1파 상승을 끝내고 3파 상승 중에 있던 겁니다. 비트코인은 3파 상승 중에 있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지금 이제 질문해 주신 게 아마 이제 비트코인하고 이 부분이 헷갈리셔서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은데 아마 이 질문도 예전에 제가 답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그 비트코인 위치로는 2017년도 비트코인 위치는 2016년도 위치인데 2016년도에 그 비파 상승과 우리가 이제 비트코인 차트에서 봤을 때 2016년도에 보시면요 좀 헷갈리실 것 같은데 제가 설명을 좀 2016년도에 이렇게 반감기 전에 A파 조정, B파 상승, C파 조정 마무리하고 이 1파 상승 이 위치로 이제 비트코인은 보고 있고 알트코인 위치는 지금 여기로 보고 있는 겁니다. 2017년도 3월 달로 보고 있어요. 3월 달. 그래서 알트코인들로 봤을 때는 비트코인 흐름이 여기서 이제 이렇게 움직이는 그 그림으로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은 이때와 같은 1파가 여기서 나올 거고 알트코인은 이때와 같은 1파에서 3파 아까 이제 리플 차트에서 봤던 이 1파, 2파, 3파가 나올 거다. 3파가 나올 거다. 그리고 비트코인은 이때 나왔던 2016년도에 나왔던 그 1파 상승이 나온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도 또 설명을 하다 보니까 약간 설명을 헷갈리실 것 같긴 한데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그리고 또 이제 질문해 주신 게 뭐였죠? 예. 2017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어느 위치인지 궁금하다. 2017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3월 달부터 6월 달 알트코인들 3월 달부터 6월 달 그 상승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질문해 주신 분이 있는데 뭐였냐면 이런 질문을 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2016년도에 보시면 리플 같은 경우에는 이 비트코인이 지금 여기선 잘 안 보이지만 비트코인 이게 지금 로그가 적용이 안 돼서 안 보이는 겁니다. 비트코인 차트 잠깐 보시면 이렇게 로그가 적용된 비트코인 차트에서 2016년도 5월부터 이렇게 6월까지 1파 상승을 했습니다. 반감기 전에 1파 상승을 했는데 이때 XRP는 오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때 XRP는 2016년도 이때 5월달, 6월달 이렇게 1파 상승할 때 이게 이제 1파 상승한 모습인데 이때 XRP는 뭐 그냥 횡보, 박스 움직임을 보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번에도 XRP는 움직이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진행될 수 있지 않냐. 근데 이제 이때는 뭐가 올랐냐면 이더리움은 올랐습니다. 이더리움은 뭐 한 20배 정도 올랐는데 이더리움은 상승했지만 XRP는 오르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번에도 이와 같이 XRP는 그냥 박스 움직임을 보일 수 있지 않냐 라고 이제 질문해 주신 분이 계신데 뭐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될 수 있는데 차트로 봤을 때 지금 XRP 위치 자체가 XRP 위치 모습 자체가 그냥 좀 차트가 좀 지저분해 보이긴 하는데 XRP 위치 모습이 이미 이 노란색 추세선을 돌파한 위치에 있고 이 제가 안에 그린 이 상승 채널에 채널의 사이에 껴있는 노란색 추세 저항을 돌파하고 지금 이제 이 자리에 있기 때문에 여기 있는 거죠. 여기. 그래서 3월달 이후로 볼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고 이거는 이제 알트 도미넌스를 봐도 그 리플도 움직여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봅니다. 무슨 얘기냐면 2016년도 흐름은 보시면 이렇게 움직였어요. 2016년도는 이와 같이 이렇게 채널 자체가 낮게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 뭐였죠? 아까 이더리움이 20배 올라올 때는 이렇게 알트 도미넌스 상승폭 자체가 채널 크기 자체가 이렇게 작았기 때문에 오히려 리플은 움직이지 못하고 이더리움만 상승해주는 그런 모습으로 진행되면서 이 상승 채널에 상단부 터치하고 조정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3월 달에 리플하고 이더리움 같이 움직이다 보니까 이렇게 상승 채널 폭을 키웠어요. 그러면 이번에는 이때보다 훨씬 알트코인도 많아졌고 이제 리플하고 이더리움 대형 알트코인들도 다 그대로 있기 때문에 이 대형 알트코인들이 움직여주게 되면 이때처럼 상승폭을 작게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상승 채널 자체가 이때 이후에 이렇게 이제 커졌기 때문에 이 상승 채널에 상단부까지 올라오게 되면 현재 위치에서 이제 거의
알트 도미넌스가 80을 차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알트 도미넌스가 80을 차지하는데 이게 이더리움 혼자만으로 80을 전체 볼륨의 80을 차지할 수 있느냐, 이렇게는 어렵다는 거죠. 그러면 결국에 리플도 어느 정도 비중을 차지해 줘야 되고, 이더리움도 마찬가지고 비트코인 캐시도 마찬가지로 같이 어느 정도 상승을 해 줘야 된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리고, 이제 이 부분도 답변을 몇 번 드렸던 건데 좀 좀 약간 내용이 복잡해서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이제 설명을 드렸고, 잠부나무님하고 이제 올데이 워커님이 답변을 달아주신 내용도 좀 좋은 내용에서 같이 이제 보겠습니다. 이제 잠부나무님이 리플 전 고점은 재작년 초 고점인 4,000원 도달시 3.5달러, 이때 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30% 익절, 그리고 만원 도달시에 만원 도달시가 아니라 1% 만약에 1파 상승해서 그냥 넘어가게 되면 4,000원 넘어가고 그 이후에도 그냥 분할 매도를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만원 도달 시에 10에서 15% 익절, 뭐 2만원 도달 시에 각자 판단해서 까치반만 남기고 모두 익절한다 라고 했는데, 만원 넘어가면서부터 계속해서 저는 이제 분할 매도를 할 생각이고, 그리고 만원 도달 전에 뭐 조정이 올 거라는 분들도 많고, 그냥 밀어 올려서 2만원 근처에서 조정 올 거라는 분들도 많은데, 각자의 판단에 따라 결정을 해야 후회가 덜 할 것 같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고, 잠부나무님이 해주신 이야기가 딱 맞는 얘기입니다. 뭐냐면, 제가 만약에 뭐 지난 전고점까지는 저는 1파에서 매도를 할 거다 라고 생각해서 지금 써주신 최진호님도 나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한다라고 하면, 실제 만약에 그렇게 오지 않고 그 전에 떨어질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나는 이 정도도 만족이 됐었는데 내가 이때 못 팔아서 지금 지난 주말에 20% 조정에서도 굉장히 스트레스 받는 분들이 많으신데, 4,000원이 간 다음에 20% 조정은 훨씬 큰 금액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4,000원이 갔을 때는 변동폭도 훨씬 더 커지기 때문에 20% 조정이 아니라 뭐 40% 장중에 이런 식으로 이제 조정 변동폭을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내가 이제 뭐 스트레스 안 받고 나는 빠져도 상관없다, 내 목표가까지 들고 갈 거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하셔도 되겠지만, 그렇지 않고 스트레스를 받을 거라고 판단이 되면 분할 매도를 하셔야 됩니다. 분할 매도를 하셔야 되고, 그래서 각자 판단에 따라서 결정을 해서 매도를 하셔야 된다. 지난번에 잠부나무님이 헤데라를 뭐 7배 수익에서 이제 매도를 하셨던 것처럼 본인이 판단해서 그렇게 이제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올데이 워커님이 좋은 내용을 또 글을 써주셨는데, 이제 이 부분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한 건 작년 6월 자리, 즉 500원대 언저리, 거기가 1파의 시작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B파 상승 그리고 C파 끝내는 120주 선에 안착하는 게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시작점이 되는 거다. 그리고 최고점은 누구도 알 수 없으니 언급의 의미가 없습니다. 알아서 잘 매도해야 합니다. 만원 도달 전 조정 올 거라고 한다면 만원 전에 파실 건가요? 밀어 올려서 2만원 근처까지 조정이 온다면 2만원에 팔 수 있나요? 아마 제가 만원에 저는 만원부터 분할 매도 한다라고 하면, 그리고 만원부터 분할 매도 했는데 만약에 XRP가 그 이상 뭐 진짜 뭐 2만원 3만원 지금 이야기 해주는 것처럼 그렇게 넘어간다라고 하면 오히려 또 이제 너무 빨리 매도했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다 고려를 해 보시고, 본인이 내가 어떻게 해야지 가장 스트레스 안 받고 내 수익을 취할 수 있는지, 그런 걸 미리 이미지 트레이닝 해 보시고 그 다음에 그대로 하시라는 거죠. 여러분들 개수까지 대입을 해 보셔서 읽어보겠습니다. 확신이 없이는 만족할 수익 어렵습니다. 팔아도 찝찝하다라는 의미죠. 수익을 봤음에도 아쉬움이 더 크게 남죠. 영상에서 언급하는 가격은 추측이고 예측이며 과거의 답습에 의한 가상의 시나리오일 뿐 아무도 모릅니다. 종목에 대한 공부, 차트 반복 학습, 최신 소식들 등등 꾸준하지 않으면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렇게 적어주셨고, 지금 이제 CJ님도 지금 이제 올데이오커님이 좋은 내용 이제 적어주셨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셨는데, 결국에 최종 판단은 본인이 해야 되고, 본인이 결정한 대로 본인이 미리 계획한 대로 안 했을 때 이제 후회가 남는 거지, 본인이 계획한 대로 하고 나서는 후회가 남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매매를 나중에 이제 해 보시면 최진호님도 그 부분을 느끼실 건데, 이번 상승 사이클이 끝나고 다시 이제 뭐 조정을 받게 됐을 때, 그때 뭐가 가장 후회가 되느냐, 내가 처음에 계획한 대로 매도를 못했을 때 이제 후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상승이 시작되기 전에 어떻게 보면 매도 계획을 충분하게 세우시고, 되도록이면 큰 변경 없이 그 부분대로 진행을 해야 되고, 만약에 중간중간에 어떤 변수가 생긴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에서 비율만 조금씩 조정을 해야지, 거기서 너무 갑자기 원래 이제 팔기로 했다가 예를 들어서 전고점에 팔 계획이었다가 갑자기 좋은 호재가 나오니까 전고점에 안 팔고 다시 가격을 올려서 뭐 만원에 판다거나 이런 식으로 했다가 그 전에
그 호재가 딱 나오면서 오히려 조정을 받으면서 다시 하락한다라고 하면 다 그게 이제 그런 부분들이 후회로 남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2017년도에도 그런 현상이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상승을 할 때 계속해서 이제 호재가 나오면서 뭐 이것 때문에 올랐네, 이것 때문에 올랐네 하면서 계속해서 이제 호재 기사가 나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계속해서 목표가를 수정하고 계속 목표가를 올려요.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 처음에 내가 계획했던 대로 못 팔고 오히려 나중에 이제 다시 조정을 받았을 때, 그때 내 원래 계획했던 대로 했으면 후회가 안 남았을 건데, 이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올데이 워커님하고 또 잠부나무님이 이야기해 주셨던 것처럼, 처음에 이제 최진호님이, 그리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계획 세우신 대로 그대로 매도 계획대로 매도를 하시는 게 저는 가장 좋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다음으로 아티스트 존님이 써주신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는 상승하든 하락하든 1000, 1200, 1400, 1600만원대에서 민기적거릴 공산이 큽니다. 거래소들의 알트를 올리기 위해 가격을 잡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태 조정이 없다가 업빛 알트 대부분 5배씩 올리고 나니 조정이 오네요. 아직까지 모든 알트 시장이 비트에 크게 반응하는 것만 재차 확인했습니다. 비트를 5%대로 하락시키자 메이저 알트도 20에서 30%로 하락으로 크게 반응하는 걸 보면 아직 비트 지배력이 상실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힙빛의 대부분 알트가 15배씩 오르는 추세라 국내 알트도 당분간은 오를 듯 합니다. 리플 스텔라도 시장 상황상 단기적으로 5배까지는 갈 것 같네요. 비트가 700만원대 지난 저점 수준까지 큰 폭의 하락이 나오면 그때부터는 비트가 지배력을 상실하고 자본이 알트에 집중되면서 제각기 갈 듯 보입니다. 그 시점은 반감기 전인 3월 말 4월 말 사이가 될 듯 합니다. 그 전에 2,500만원 선까지 관계 폭등이 나올 수는 있으나 현재는 비트 사는 건 자제해야 될 타이밍이라고 보여지고, 신규나 재진입하시는 분들은 비트 조정장 지켜보다 일봉과 4시간 봉에서 아래 꼬리단 양봉 뜰 때 알트 분산 투자가 좋아 보입니다. 두세 배 상승 나온 알트들은 아직 추가 상승 여력이 충분하다, 이렇게 적어주셨는데, 전체적인 그림은 이제 비슷하게 보고 계신 것 같고, 저랑요 비슷하게 보고 계신 것 같고, 저도 이제 4월 말쯤 돼서 알트 상승 마무리 할 거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데, 비트코인도 어느 정도 2,500만원 선까지 올라올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셔서 그런 부분은 비슷한데, 그 이후에 비트코인 조정이 700만원 지난 저점 수준까지 조정을 보이는 거는 좀 저는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제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만약에 이제 큰 1파 상승이 나오고 다시 큰 2파 조정을 거칠 때, 큰 2파 조정은 지난 고점이었던 한 13,900달러, 물론 이제 큰 1파 상승이 어디까지 나오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그 정도 선에서 조정을 좀 마무리하지 않을까, 한 40% 정도 조정선에서 30-40% 조정선에서 마무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이제 보고, 다음으로 이제 분투님이 적어주신 내용 보겠습니다. 좌절하고 있는 개미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취지는 높이 삽니다. 그런데 과거에 연연하여 너무 황당한 희망의 를 전하는 것은 아닌지 염려가 됩니다. 지난번 댓글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코인의 환경은 바뀌었습니다. XRP가 몇백 프로 폭등을 한다면 다른 코인들도 몇백 프로 폭등을 해야 밸런스가 맞춰질 텐데, 과연 코인 마켓에 그렇게 풍부한 자금이 유입이 될까요? 골드마켓, 주식마켓 등 모든 시장이 무너지고 오직 코인만 살아남는다면 가능하겠죠. 설사 그렇다고 쳐도 XRP가 수만원, BK가 수천만원, 이더가 천만원이라면 이건 모든 정부와 도박을 하려는 것인데, 이제는 2017년 이전과 같이 그런 무모한 짓은 못합니다. 만약 이런 가격이 형성이 된다면 이것이야말로 도박판 중에 도박판이 될 것이고, 수많은 피해자가 양상되기에 모든 정부는 보고만 있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일단 적어주셨는데, 제가 분투님 이제 지금 처음에 적어주신 이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잠깐 드리면, 일단 암호화폐 시장에 투자를 하고 계시지만 투자를 하는데 이 시장에 대해서 확신이 없으신 것 같아요.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면, 내가 투자하고 있는 이 투자 시장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그 해당 종목이라고 하면 또 해당 종목에 대해서 내가 공부를 통해서 확신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먼저 확인을 해보고 본인이 투자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저는 이 시장이 활성화 될 것이고,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클립, 카카오 클립을 예를 들어 설명드렸지만, 올해가 이제 기관 투자자들이 작년에 세팅을 다 끝내고 대중화가 되는 한 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 시장에 저는 투자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시고 본인이 확신을 한다, 암호화폐 시장이 잘 될 것 같다, 앞으로 진짜 성장을 할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한다라고 하면 투자를 하시는 거고, 나는 이 시장 사이즈가, 이 시장은 뭐 금 사이즈, 금 시장이라든가 아니면 주식 시장 사이즈보다 성장을 못 할 것 같다라고 판단하신다라고 하면 어느 정도 됐을 때 뭐 그 전보다
그 뭐 금시장 사이즈보다 낮았을 때 그때 이제 매도를 하고 나가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공부한 것에 따라서 확신에 따라서 내가 투자를 하고 어디까지 가져갈 것인지 그건 본인이 스스로가 선택을 하는 거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중간은 제가 이제 생략을 할게요. 중간 생략을 하고 맨 마지막 부분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XRP 고점은 370원, 500원 사이였습니다. 물론 저도 코인은 남들 못지않게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뭐 수량 얘기는 읽지 않겠습니다. 매수 가격하고 이장님이 말씀하신 가격으로 오른다면 이건 진짜 사기라고 생각합니다. BK 하나 가격이 제네시스 한 대와 맞먹는다는 것이 가당할까요? 부디 공익을 위한 방송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이제 적어주셨는데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 이게 어디까지는 뭐 공익 방송이 아니라 여기 밑에 댓글로 써주셨어요. 뭐 편하님도 공익방송 KBS다. 그리고 이건 공익방송이 아니라 제 그냥 개인 방송인 겁니다. 제 개인 방송인 거고 여기에서 제가 이제 몇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지금 이제 써주신 분투님 같은 경우에 글을 쓰실 때 어떤 목적으로 글을 쓰시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글 내용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글 내용이 아무리 좋아도 글을 쓰실 때 그 표현에 따라서 상대방이 받아들이는 게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죠. 만약에 내가 이렇게 시간을 내서 이렇게 긴 글을 써주셨는데 시간을 내서 누군가를 설득하거나 누군가가 진짜 이제 암호화폐 시장에서 야 이건 시장이 가망성이 없으니까 어느 정도 뭐 금시장만큼 클 수가 없는 시장이니까 그렇게 판단해서 이거는 팔고 나가야지 너무 이제 희망으로 돌리는 건 좀 무모해 보인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생각을 누군가한테 설득을 할 목적으로 글을 쓴다라고 하면 표현 자체를 좀 바꿔서 해주실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몇 가지 그런 글을 적으실 때 표현을 좀 수정해 주신다라고 하면 좀 더 좋은 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생산적인 논쟁을 하는 건 좋은데 생산적인 논쟁을 하는 건 좋은데 누군가를 깎아내리면서 그러니까 이 시장을 좋게 보고 투자하는 사람들을 깎아내리면서까지 내가 글을 쓴다라고 하면 그걸 좋게 받아들일 사람은 없다는 거죠. 누군가 만약에 분투님한테 이야기를 할 때 분투님을 비하하면서 깎아내리면서 글을 쓰면 분명히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선 기분이 좋지 않을 겁니다. 그거는 마찬가지로 이 시장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투자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다른 관점에서 보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생각을 하시고 글을 써주시면 좀 더 좋은 글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생산적인 논쟁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이제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다음으로 고고님이 적어주신 내용 보겠습니다. 알트 매도 계획을 세우던 중 궁금한 것이 있어 여쭤봅니다. 이장님을 알기 전에 매수한 자발트를 종류별로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코인마켓캡 기준 60위, 100위권 다양합니다. 업비트에서 찾아보니 일봉으로 최근 거래량이 거의 없는 것들이 많더군요. 작년 6월 불장에는 거래량이 실린 종목도 있고 그렇지 않은 종목도 있었고요. 거래량이 이렇게 없는데 이번 불장은 2017년과 다르게 한국거래소가 세계 거래량 상위에 랭크되는 상황도 아닐 것 같은데 업비트에 두어도 과연 매도가 될까 고민이 됩니다. 업비트보다 해당 알트의 거래량이 많은 외국 거래소로 자발트를 미리 옮겨 놓았다가 매도해야 할까요? 아니면 자발트도 업비트 순환 펌핑에서 기회가 올 테니 업비트에 그냥 두는 게 좋을까요? 이번에는 실수하고 싶지 않습니다. 도와주세요. 이렇게 써주는데 일단 거래량이 안 나온다. 이 부분은 이번에 이제 아마 자발트 펌핑되는 업비트 펌핑되는 거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업비트 거래량 1위 종목들 지금 보시면요. 거래대금 거래량 1위 종목을 보면 오늘은 이제 비트코인인데 대부분 펌핑이 나온 종목이 1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무비블럭이 어제 펌핑이 나왔다 이렇게 어제 펌핑이 나왔죠. 그러면 이 종목이 거래량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모스코인도 어제 이렇게 엊그저께 이렇게 펌핑이 나왔다가 이렇게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데 이렇게 최근에 펌핑 나왔던 종목들이 거래량이 비트코인보다 더 많아요. 리플보다 더 많은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런 경우를 본다라고 하면 무슨 얘기냐면 지금은 거래량이 뭐 바닥에서 박박 기는 그런 종목이라고 하더라도 만약에 그 가격이 펌핑이 되게 되면 그때는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그 종목에 뛰어들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거래량이 터지기 때문에 지금 거래량이 없어서 내 종목을 매도를 못할 수도 있지 않냐 이런 걱정은 저는 안 하셔도 된다. 다만 이제 가격 차이는 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거래소랑 해외 거래소랑 가격 차이는 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답변 드리고 다음으로 서간지님이 적어주신 내용 보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비트 반감기가 점점 빨라지고 있는데 짧은 기간 안에 비트가 폭등하려면 비트 흡성 대법하는 경우를 보게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비트 알트 모두가 폭등하는 경우는 못 본 것 같습니다. 비트 반감기 전에 비트 흡성 대법 후 비트 하락 횡보 때 알트 폭등 후 대조정 가능성 또는 비트 흡성 대법 후에
오르지 않은 알트와 같이 조정받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이렇게 이제 물어보셨고, 이 부분도 몇 차례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2017년도 3월 달부터 6월 달 보시면 비트코인은 한 3배 정도 올랐고, 바닥 대비. 알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뭐 적게는 10배에서 크게는 뭐 수십 배 이런 종목들이 많이 이제 쏟아져 나왔습니다. 2017년도 3월 달부터 6월 달까지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번에도 아까 이제 알트 도미넌스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알트 도미넌스 차트가 이번에도 이와 같이 이렇게 이제 크게 상승을 해 주려고 하면 비트코인도 어느 정도 같이 올라와 주고, 그리고 알트코인들도 같이 올라오는 그런 장이 나올 거라고 보고 있고, 신규 자금이 없어서 못 올라간다, 이거는 어떤 자금에 대한 문제는 오히려 신규 자금 유입은 알트가 충분히 펌핑이 된 다음에 그때 신규 자금이 유입이 될 거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읽어볼게요. 또 왠지 도미너스가 이평 맞고 떨어졌다 쌍바닥 만든 후에 대상승, 아마 이제 비트 도미너스 이야기 하시는 것 같은데, 대상승 가능성이 보여서요. 비트 알트 동시 대상승은 펌핑 자금 조달 부분에서도 예를 들면 리플 450원, 500원이 비트 반감기 전 마지막 고점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적어주셨고, 이거는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항상 드리는 말씀이 뭐냐면 가능성은 항상 다 있는 거고, 지금 서간지님이 이야기해 주셨던 것처럼 XRP 가격이 500원, 지난 뭐 작년 6월 고점 거기서 맞고 떨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알트 도미넌스 차트도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겠죠. 그래서 이렇게 될 가능성도 있다, 분명히 있는데, 일단은 제가 보는 관점은 2017년도 3월 패턴이 반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거고, 그렇게 움직인다라고 했을 때는 아까 이제 비트 도미넌스는 추가 하락, 알트 도미넌스는 상승,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도 염두를 해 두시고, 제가 아까 설명드릴 때 잠깐 말씀드렸지만 지금 알트 도미넌스에서 제가 이제 한 이 정도 자리, 채널 4분의 1 라인까지 올라오게 되면 그럼 이제 XRP가 한 지난 그 작년 6월 고점 한 600원 뭐 그 정도까지 올라오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에서 분명히 또 조정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일정 부분 매도를 할 분들은 매도를 하셔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린 거고, 만약에 이제 여기서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하고 완전히 조정 국면으로 들어간다, 아까 이제 서간지님이 이야기해 주신 것처럼 마지막 고점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면, 그런 판단을 했다라고 하면 매도량을 소량 매도하는 게 아니라 매도량을 좀 더 늘려서 매도를 해야 되겠죠. 그렇게 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만약에 내가 매도를 한 다음에 만약 가격이 다시 돌파가 돼서 올라간다라고 하면 그 부분은 나머지 물량으로만 수익을 취하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비율 조절만 있을 뿐이지 결국에 분할 매도를 해 나가시면서 그거에 맞게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이게 이제 진짜 고점에서 나는 여기서 다 팔고 추가적으로 더 상승을 해도 나는 미련이 없다라고 판단하신다라고 하면, 그때는 다 전량 매도하고 그냥 나가시면 되는 겁니다. 그럼 각자 이제 시장을 어떻게 보느냐,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 이거에 따라 달라진다. 그리고 만약에 비트 도미너스가 여기서 이제 쌍바닥 찍고 올라갈 거라고 판단이 되면 오히려 이제 알트코인을 매도해서 거기서 이제 비트코인으로 전환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것도 차트를 보는 관점에 따라서 내 매도 전략이 다 달라지는 거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온 얘기 중에 여러분들 궁금하신 내용, 같이 이야기하고 싶으신 의견, 정보 있으시면 올려주시면 같이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남겨주신 해밀 여러분 감사드리고, 끝까지 영상 시청해주신 해밀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럼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도록 하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그리고 알림 종 버튼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